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동호 매개사라고 합니다. 네. 개별 회사들 볼 때에는 다트에서 여기 1월 3일날 공시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업 실적 등에 대한 전망, 공정 공시 이런 이제 리포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가이던스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업 계획이죠. 올해 이 정도 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예측 정보로서 향후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주주들한테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한 이제 목적으로 공시를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025년도 1월 달에 매출 15조 7천억 정도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수주, 올해 일감을 밑에는 100만 불 단위입니다. 126억 불 정도 수주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런 조선업은 숫자 위에 게 중요하냐, 매출액이 중요하냐, 밑에 수주액이 중요하냐. 아마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건설이나 조선 같은 업을 보통 우리가 수주 산업이라고 하죠. 일감을 따와가지고서 몇 년 동안 일을 해서 납품을 하는 이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감을 얼마나 많이 따오냐가 중요하죠. 이게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26억 불 수주할 거다라고 회사가 올해 일단은 목표 제시는 했어요. 마스가가 한참 이슈되기 훨씬 전입니다. 올해 초인 거죠? 올해 초니까는. 네. 아마 수주는 더 늘어날 가능성은 훨씬 높겠죠. 현대중공업이 연초에 주가가 한 2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넘어갈 때만 해도 좀 오버밸류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50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갔죠. 마스가 이슈까지 들어오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주식을 좀 빨리 팔아가지고 마스가 이슈가 그 연초에 저도 현대중공업을 바로 샀어요. 이 공시를 보고서. 네네. 왜냐하면은 밑에 전망치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작년 전망치가 나오는데 24년도에 95억 불 수주를 전망했는데 108억 불을 달성을 했어요. 작년에도 13% 넘게 초과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수주를 할 그쵸. 거다. 95억 불 이상으로 125억 불 정도. 그래서 저도 연초에 부지런히 사서 오버밸류 이제 이슈 되니까 저도 약간 좀 부담돼가 사실 좀 너무 좀 비싸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적절하게 팔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마스가로 더 탄력받고 올라가니까는 조금 이제 아깝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될 수가 있죠. 올해 산업이 얼마나 좋을 거냐.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인데 1월 초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사항까지는 아닙니다. 회사들이 어쨌든 뭐 주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이제 그런 공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정정도 돼요.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는 실적이 더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제 기재 정정을 한 거고. SKT는 아시다시피 해킹 사태 터지고 나서 매출이 줄어들 걸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기는 매출을 줄이는 식으로 해서 정정 공시도 했는데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 한번 볼까요? 바이오 워낙 좋으니까는 일단은 정정 전에 1월 22일 날 매출 올해 5조 5천억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중간에 한 반기 정도 지나고 나니까는 실적이 예상보다 더 나오더라. 그래서 올해 연말 되면은 한 5조 7천억 정도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정정 공시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5년도 올해 이제 사업 계획을 봐야 되니까는 보통 한 1월 2일부터 해가지고 이거 범현대가죠. HD 하고 그 다음에 뭐 기아, 현대차, 현대건설. 그러니까 이 현대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시를 이제 하나씩 올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월 초에는 이것부터 보시면서 올해 어느 쪽에다가 좀 더 농사를 져야 될 거냐 이런 거 아마 좀 생각해 보시면은 투자에 굉장히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제철이나 화학은 아마 들어가서 보시면 숫자가 좀 안 좋게 나오는 게 보이실 거고 그리고 조선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오는 걸로 보일 겁니다. 이걸 그럼 뭐 지난해와 비교해서 얼마나 그쵸. 더 많아진다거나. 예. 그럼 이거는 약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주주수가 가장 많은 삼성전자 안 합니다. 네. 그 반도체가 사실은 뭐 워낙에 복잡하고 경기가 또 그렇죠. 경기도 타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거의 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를 지금 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예측 불허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공시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하는 기업들은 거의 매년 또 해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물론 반도체는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그 대기업들은 공시하고 있어서 한 번씩 보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지금 6월 달까지 결산 끝났고 어쨌든 뭐 반기 실적까지 나왔는데 당연히 뭐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수주가 매년 늘어났어요. 그게 수주 아까 그 연초에 가이더스 공시한 거 그거 한 5년치 뽑아보면은 한 해도 빠짐없이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하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주는 계속 늘어났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어쨌든 뭐 조선업은 호황 사이클로 접어든 상황이니까는 사실 숫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사실 한번 들어가서 그냥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면은 매출 작년에 6조 8천억 하다가 올해 7조 9천억, 영업이익이 예술이죠. 작년에 2,100억 하다가 올해 9천억. 근데 이익이 좋아진 이유가 뭐냐? 매출 늘어나면은 이익은 더 늘어나는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 네, 고정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네, 규모의 경제 효과가 생기고 또 한 가지 조선업에서 어쨌든 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원자재 때문에 한 몇 년 애를 먹었어요. 이 사업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 보면 이 원재료비 생산 설비 관련된 자료가 나오는데 스틸 플레이트 이 원자재 가격 한번 추세 보시면은 가격이 뚝뚝 떨어지죠. 평강도 뚝뚝 떨어지고 우리나라 지금 철강업계 지금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죠. 저거를 가져와서 쓰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여기는 더 좋은 이유가 뭐냐? 110만 원대 수주를 해올 때에는 선사들한테 110만 원 기준으로 견적을 매겨가지고서 일감을 따왔을 거예요. 그거 지금 배 만들면서 91만 원짜리 원자재 투입하면 되니까는 마진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 이 스틸 플레이트가 코로나 전에는 톤당 60만 원대밖에는 안 했어요. 2021년도 2년도 때 원자재 수급에 엄청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그때 100만 원대로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때 2021년도에 조선업에 대호황이 왔는데 현대중공업도 8천억대 영업 적자 냈고 하나중공업, 하나오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다 적자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흑자로 돌아섰죠. 그렇게 돼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는 비싸게 수주해 오고 나서 싸게 이제 원자재 투입하면 되는 상황이 와버리니까는 손익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어쨌든 안 보는 게 가장 좋은 투자이기 때문에 숫자는 보나마나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진짜 재무제표를 우리가 소위 뭐 이 잡듯이 분석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냥 큰 그림만 보면 되죠. 매출 늘어나고 있구나. 이익은 잘 나오고 있다. 왜? 매출 증가에 따라서 고정비 절감되는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핵심 원자재가 이런 철강 쪽인데 철강 가격이 떨어지니 원자재 가격이 절감됨으로 인해서 이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요것만 챙겨보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마스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더 수주해올까? 그렇죠. 더 수주해올 거냐.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정치 경제적인 뉴스 보면 다 충분히 확인 가능한 게 어쨌든 조선의 빅3는 중국, 한국, 일본 순이죠. 미국 입장에서 군함이나 어쨌든 뭐 그 군함 관련된 정비 관련된 사업을 맡겨야 되는 그 용역을 맡겨야 되는데 중국한테 절대 줄 리가 없겠죠. 쿠팡은 어쨌든 뭐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니까는 사실 우리나라 재무제표 봐도 되긴 하는데 지배 구조가 쿠팡의 미국 쿠팡이 우리나라 쿠팡을 잘 살아 가지고 있는 구조고 우리나라 쿠팡은 비상장 기업이라서 감사 보고서가 1년에 한 번 올라오니까는 상장 기업이 미국 쿠팡을 사실 보려면은 우리나라의 다트 같은 미국의 다트 에드가를 들어가야 됩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 3개월마다 이제 분기 보고서 보시는 것처럼 쿼터리 리포트라고 하는 10Q가 있고 이제 연간 보고서, 연차 보고서라고 하죠. 3월 달쯤 되면은 10K라고 하는 이제 애니얼 리포트, 연차 보고서. 근데 이제 미국 기업들은 이거 분기 보고서가 내용이 되게 짧아요. 정말 재무제표 위주로만 나오고 그래서 회사 내용까지 보려면은 이 10K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쿠팡의 매출 볼륨부터 보시면은 뭐 손익계산서를 보셔야 되니까는 우리나라 이건 연간 자료니까는 원화로 보시려면 다트 들어가셔가지고 쿠팡 찾으셔도 사실은 상관없을 겁니다. 이건 지금 US 달러 기준이니까는 그래서 뭐 매출 보시면은 뭐 계속 어쨌든 성장을 하죠. 성장 계속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100만 불 단위니까는 이제 200억 불, 그 다음에 240억 불, 그 다음에 300억 불, 무슨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죠. 예, 오퍼레이팅 인컴, 그러니까 영업이 쿠팡이 흑자 전환한 게 23년부터니까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나오죠. 그러니까 많이 나올 정도까지는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이 쿠팡이 계속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가 쿠팡 그 로켓 배송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연회비에 사실 덕이 가장 크죠. 연회비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넷 아더 리베뉴 여기에 들어가니까는 여기에 이제 그 연회비하고 그 다음에 뭐 쿠팡의 기타 사업들 뭐 쿠팡 플레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는 그런 세부적인 매출까지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이제 주석사항 들어가서 보시면 세그먼트 리포팅 저기 우리나라로 하면은 사업 부문별 손익이니까는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프로덕트 커머스 해가지고 회사의 이제 상품 판매 관련된 부분이 전체 매출액의 뭐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기타 등등 여기서 어쨌든 뭐 표현은 디벨로핑 오퍼링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텍스트를 또 읽어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들. 근데 아마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기는 해요. 내용들 읽어보면은 뭐 다 그런 부분이죠. 쿠팡 플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쿠팡 이츠 뭐 그 다음에 연회비 관련된 이제 그 수익이 어쨌든 뭐 거의 대부분은 요 부분에 들어오니까는 그래서 사실은 뭐 연회비 때문에 이익으로 전환했다라고 봐도 뭐 될 정도. 왜냐면은 이 손익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프로덕트 커머스가 결국 이제 상품 판매에서 매출 발생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프로덕트 커머스 관련된 코스트 오브 세일 요게 이제 그 매출 원가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쿠팡에서 26,000원에 샀다 내가 그러면은 그 상품의 매입가는 얼마냐 18,000원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프로덕트 커머스 요 마진을 보시면은 이제 8,100원 요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판매비 관리비가 많죠. 오퍼레이팅 관련된 이 비용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덕트 커머스 관련된 마진 그러니까는 26,000원에 팔아가지고 18,000원짜리를 26,000원에 팔면은 8,000원이 남지만 판매비 관리비가 8,300원이기 때문에 역마진이 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네네네. 구조인데 그거를 결국은 요 디벨로핑 오퍼링스라고 하는 쿠팡이츠, 뭐 쿠팡 플레이 관련 수수료 관련해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어느 정도 지금 흑자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쿠팡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거의 100% 내수 매출이기 때문에 성장에는 뭐 분명히 뭐 한계점은 있으니까는 주식을 투자해서 뭐 많은 높은 수익률을 보겠다라는 거는 지금은 조금은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이렇게 원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하니까 얘들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분석이 필요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재무제표 보시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공모가에 비해서 이렇게 확 올랐다가 다시 이제 떨어진 상황인 거죠. 아까 우리나라 기업들 가이던스 얘기했는데 미국이 가이던스 제시를 오히려 더 잘 안 해요. 50대 기업들 중에서 가이던스 제시하는 기업은 그 아마존이랑 엔비디아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두 개 기업은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분기마다 제시를 하는데 분기마다 제시한 가이던스보다 항상 실적은 훨씬 더 오버해서 나오죠. 그러니까는 미국이나 우리나 괜히 좋게 얘기했다가 못 지켜가지고 욕먹는 거 다 싫어하는 거 똑같은 문화다 보니까는 그래서 가이던스보다는 아마 컨센서스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미국 주식할 때는 보통 이제 컨센서스 많이 보는데 그거 블룸버그 유료 사이트에만 나오는 걸로 또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야후 파이낸스 가면 다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도 뭐 회사 이름이나 아니면 티커 치시면 되니까는 아까 쿠팡 한번 볼까요? 한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어널리시스라고 이제 왼쪽에 그 메뉴가 있죠. 보시면 뭐 목표 주가 관련된 어널리시스, 애널리스트 프라이스 타겟 해가지고 목표 주가가 33.99불 정도. 물론 최저가, 최고가도 있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한 열 몇 명 정도가 제시한 이제 그 자료 평균값이 33.99불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에스터메이트 추정치가 나오죠. 그래서
어닝 에스터메이트 이거는 이제 그 EPS 한 주당 순이익에 대한 추정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5년도 올해 평균 한 주당 순이익이 0.18불. 그러면은 쿠팡이 지금 주가가 28불이니까는 100배가 넘죠. PER. 네. 사실은 싼 주식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게 100배 이상의 평가를 받으려면은 성장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숫자로 설명이 안 되는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에서 테슬라하고 팔란티어죠. 두 개 다 PER이 100배가 훨씬 넘는 회사들이니까는. 근데 그 회사들은 숫자보다는 다 이제 전망, 그쵸, 대한, 예상, 네. 뭐 미래에 대한, 우리가 사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로 지금 가는 종목들인데, 쿠팡도 사실 그런 성격까지는 아니지만은 100배 이상이면 비싸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간 쿠팡이 뭐 베트남 매출 뭐 이런 거를 최근에 강조를 했던데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걸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면 내 국내 내수 매출로는 성장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는. 여기 한 주당 순이익 관련된 자료 나오지만은 밑에 보시면은 네, 그 매출에 대한, 레비뉴에 대한 에스토메의 추정치도 나오죠. 2025년도에 세일즈 그로스 올해 매출 성장률이 몇 프로냐? 15%. 그 다음에 26년도 매출 성장치가 몇 프로냐? 16.06%.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거에 대한 평균값이니까는 요게 아무래도 투자하실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죠.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펀더멘탈에 대한 그 판단 자료로는 재무제표랑 사업보고서를 많이 보셔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주가는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상 손익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니까는 우리나라는 FM 가이드, 그 다음에 미국은 야후 파이낸스 보시면서 사실은 성장률이 매년 비슷하게 나오고 그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과연 100배 넘는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거는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 기업이 진짜 펀더멘털이 강한지를 체크하는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아는 우량주가 아니라 보통은 우량주는 맞죠 사실. 왜냐면은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손익 잘 나오고 이익 나고 매출 늘어나고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우량주는 맞는 거고. 그다음에 주가가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그 이제 성장의 이슈니까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아까 그 10K에서 비즈니스 이런 내용들 봐야 되고,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거냐 이런 거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국내 기업도 아까 보셨지만은 뭐 전망이라던가, 그 다음에 국내 사업 보고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의 내용 보시면서 회사가 어떤 사업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막 현대중공업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 좀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제 질적인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성장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는 그거는 기관 투자자 저기 그 애널리스트들의 예측 자료를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